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정기철도 안전관리자로서 선임이 되시면 2년마다 여러분들이 8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통해서, 재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기철도 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2년마다 여러분들이 자격을 여러분들이 갱신하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철도안전 전문 자격이 있으시고 최근 5년 이내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경력이 5년 이내 경력이 없으셔서 직무전문교육을 시행하셨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시는 거니까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혼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기철도 안전관리자의 담당 업무입니다. 가장 큰 업무는 여러분들이 구로에 있는 철도교통관제센터와의 급단전 업무를 하시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보시는 부분들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의 단전 확인 및 접지거리 설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급단전 지조 이후에 접지거리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부분들이시죠. 자, 작업 중에 여러분들이 배전선로 및 전기철도 시설물, 전기와 관련된 시설물들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일회상 발생 시 여러분들이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철도 및 배전선로에 급전 시 작업 책임자에게 통보를 해드려야겠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나가시면 잘 하시겠지만 교통관제센터와 단전 혹은 급전 지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작업 책임자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전을 하셨다고 해도 작업 책임자들은 여러분들이 교통관제센터와 어떤 소통이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전 이후에 여러분들이 접지거리를 설치하신다면 작업 책임자에게 이제 작업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이후의 내용이 또 나오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중복 업무를 하실 수 없게 저희가 정기철도 안전관리자 운영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접지거리를 아까 말씀드렸던 전차선로,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와 접지거리를 설치한 이후에 작업자에게 이제 작업하셔도 좋습니다. 혹은 작업 이후에 이제 철수하셔야 됩니다 라고 통보하기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거나 현장을 이탈하시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 어떤 위험 요소가 없는지 여러분들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도 여러분들이 수행하게 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자, 계속 이어가서 담당 업무를 설명해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작업 내용이 작업 계획에 대해서 관제센터장과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시게 되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당 공사 현장에서 만약에 전기철도 전차선로의 공사라고 하면 작업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작업 책임자분들도 그러고 일반적으로 전기에 대한 위험과 그리고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방음벽을 설치한다거나 교량공사에 철도보호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임되시는 경우에는 일반 토목이나 건축 공사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차선로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위험한지 또는 어떤 설비가 위험한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이때 여러분들은 작업 책임자에게 이런 시설물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얼마 이상 이격을 하셔야 됩니다. 혹은 접촉하셔서는 안 됩니다 라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게 여러분들의 담당 업무이십니다. 자, 아래 다음 보실 부분들은 배치 기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정기철도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셔서 교육 필증을 받으시면 필증에 여러분들의 선임기간이 나오시게 됩니다. 해당 공사나 용역에 의해서 그 해당 기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배치 기준에 따라 배치가 되시는 거고요. 조기 종료가 되거나 해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서를 통해서 철도공사 관내에 통보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조기 종료가 되실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또 나오시죠. 작업장별 1인 배치가 원칙이며 견무를 금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 작업장이 분산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차당 구간에서 여러 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정기철도 안전관리자가 추가 배치될 수 있다는 내용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많지가 않으실 거예요. 해당
어떤 용역권에 대해서 단정 구간이 혹은 차단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으실 텐데, 복합공정일 때 여러분들 해당 용역권이 아닌 뭐 다른 복합공정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토목과 전차선 공사가 같이 시행된다거나 할 때 너무 작업거리가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추가 배치가 될 수 있다는 내용도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원칙적으로는 근무가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도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철도 현장에서 전기철도 안전관리자로 일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조 작업까지 같이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견무를 금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른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이제 작업 시간이, 차단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작업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견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배치되는 기준들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의 고압 이상 충전부 1m 이내의 작업,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차선로의 작업, 전기철도 운행 작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철도 보호지구에 해당되는 내용, 여러분들 아까 궤도 바깥쪽에서 30m 이내를 철도 보호지구로 저희가 정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그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모든 작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을 전기철도 안전관리자로 배치해야 된다는 내용들을 지금 배치 기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배치 주체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공사 시행하는 부서장, 시행부서장은 아까 누구라고 하셨죠? 네, 해당 업체의 대표자분이 시행부서장이 되시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관할부서장님은 철도공사의 직원이라고 말씀드렸죠. 현황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임되고, 그리고 해임되고, 해임되신 경우는 바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해임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배치 기준이 끝난 종료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철도공사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요. 이런 하단의 이 요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전차선 단전 입회 업무 개선에 의해서 전기철도 안전관리자의 요령, 전기철도 안전관리자로 여러분들의 담당 업무를 명하고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2020년 2월 1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전기철도 안전관리자의 작업 절차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전기 업무를 기본적으로 3년 혹은 5년 이상 하셔서 저희 지금 교육을 이수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접지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접지는 전기장치와 대지 사이에 전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상전류나 여러분들이 사고 전류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의 인체에 접촉이 되지 않고 대지로 여러분들이 전기를 흘려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설비입니다. 자, 접지거리의 설치 목적은 여러분들이 접지거리 상부 고리를 전차선의 가동브레킷이라는 설비가 있습니다. 가동브레킷에 장간의자 전단에 고정시켜서 여러분들이 접지거리와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체가 아닌 이상전류를 대지로 흘려보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접지거리를 설치하게 됩니다. 오늘 처음 교육을 이수하시거나 최초로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업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동브레킷과 장간의자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이후에 사진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기철도 안전관리자의 작업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투입 전에는 제가 저희 앞 단락에서 말씀드렸던 교육을 수료하시고 선임계 제출을 통해서 철도공사로부터 필증을 부여받으시고, 저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월간 차단 조정회의를 시행하게 되고요. 차단 조정회의에서 저희 작업 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때 철도공사로부터 운전명령이라는 저희 문서가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기철도 안전관리자로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희 선임계 제출 이후에 업무 적합성을 확인하고 필증을 발급받는 내용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투입 전에 행위들을 모두 마치고 정기출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시면 현장에 투입되셔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현장에 투입되신 이후에는 접지거리 설치하는 장소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지거리는 전철주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물인 가동 브래켓이라는 설비에 저희가 접지거리를 설치하기 때문에 위치는 여러분들이 전주번호로 꼭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야간에 여러분들이 정기철도 안전관리자 급단전 업무를 나가시기 전에 철도 관제 그날 여러분들이 하실 작업에 대해서 계획 보고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런 게 있다라는 부분 지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 작업 전 안전교육, 그리고 여러분들이 야간에 단전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검정기로 단전 여부를 재확인 이후에 접지거리를 설치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접지거리까지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인원과 장비가 투입하게 됩니다. 작업인원과 장비가 투입돼서 현장에서 작업이 진행되면 여러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적인 설비나 인원이 어떤 위험 사항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이러한 작업들이 모두 마쳤을 때는 여러분들이 장비 인원이 모두 철수하셨는지 확인 이후에 접지거리를 철거하게 됩니다. 접지거리 철거 이후에는 최초 단전했을 때와 동일하게 급전에도 이상 없음을 교통관제센터에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후에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철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접지거리 설치 장소는 아까 앞단에서 제가 투입 후 내용에서 나왔듯이 전철주에 부착되어 있는 가동 브래켓에 저희가 접지거리를 설치하다 보니 전주번호를 꼭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해당 용역건에 대해서 작업 계획을 올리고 저희가 차단 조정에 의해서 차단 일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작업 구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이 어떤 용역이나 공사에 투입되시더라도 전주번호를 모르는데요 하시면 공사 관계자분들 혹은 아까 시행부서장님 해당 업체에서는 작업 내용을 다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현장에 가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계획 보고는 아까 교통관제센터에 여러분들이 금일 야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날짜가 많이 헷갈리실 텐데 12시, 00시 이후면 날짜가 바뀌죠. 그 전날 여러분들은 오후 3시까지 교통관제센터에 작업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자, 어떤 공사에 전기철도 안전관리자 누구누구가 금일 여부 작업을 계획대로 시행할 건지 알려주시면 되는 건데요. 그 내용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구간에 몇 명이 어떤 장비가 들어가서 어디 접지거리를 설치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라는 게 주 내용이시고요. 여기서 제일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작업을 시행하지 않을 때에도 미리 계획된 일정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도 꼭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오늘은 작업을 안 하니까 계획 보고 안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업을 시행하지 않으셔도 어떤 사유로 인해서 금일 작업이 취소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꼭 교통관제센터에 계획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아까 여러분들이 접지거리를 설치하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전주에 부착된 전주 번호표이고요. 참고해 주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줄이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 네 번째 줄까지도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부착되는지는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꼭 모르셔도 좋지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줄에 지금 GB 영동 황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른 형식의 전주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전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역간인지 역군해인지는 꼭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영동에서 황간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GB라는 부분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경보 선명을 표기해 준 전주 번호표입니다. 가끔 현장에서 보시면 선명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전주 번호표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첫 번째 줄에는 선명은 아니더라도 역간인지 역군해인지 표기하고 있다는 내용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하선을 지금 보시면 UD 업다운으로 표시된 전주 번호표입니다. 자, 간혹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32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야 상선이야 하선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U와 D로 표기가 되지 않는 전주 번호표는 32-1번으로 상하선을 구분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도 상하석이 구분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은 흐름 방지 장치 기준에서 전주 위치로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 기재가 많이 안 돼 있는 전주 번호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위치 확인할 때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전차 선로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혹시 알아주시면 좋지만 꼭 크게 중요하게는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서치 매뉴얼이 여러분들 크게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하셔도 좋지만 이 앞에 내용들이 생각 안 하셔도 좋지만 이 앞에 내용들이 어떤 의미에 의해서 전주번호표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는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업 전 안전교육 내용입니다. 작업 책임자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입회 이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정기철도 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기철도 안전관리자와 같이 선임되어야 되는 분들이 철도 운행안전관리자 업무 수행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은 전기에 대한 급전과 단전을 지주하지만 운행안전관리자 분들은 열차의 운행에 안전을 위해서 선임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안전관리자는 여러분들의 선로 차단 여부를 확인해 줘야 되고 여러분들은 급단전, 정기적으로 급전, 단전 여부를 확인해 주시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절대 운행안전관리자와 정기철도 안전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선로에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운행안전관리자가 선로의 차단 여부를 확인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선로가 차단이 되어 있는 이후에 여러분들도 선로에 출입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검정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전 시간이 되었을 때 급단전 여부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운전명령서에 보시면 어디부터 어디 구간이라는 내용이 있고 작업시간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시간 만약에 00시에부터 04시까지 여러분들이 운전명령에 작업시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00시부터는 단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정기로 급단전 여부를 확인하고 관제센터와 단전지조 이후에 현장에 접지거리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종료되는 시간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종료 시간은 여러분들이 접지를 철거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고 작업원과 장비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원들이 현장에서 최종 나오는 시간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선로에 출입하는 통문이라든지 역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시간은 축소가 될 수 있겠지만 역간 혹은 역에서 출입문에서 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는 이동시간이 10분, 20분 걸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서 작업 책임자에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었고 어느 정도 작업 시간이 남아있는지 꼭 서로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서 작업 시간을 준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검전 확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단전 여부와 급전 여부를 확인하는 도구로 검정기를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교류 구간에서는 비접촉식 검정기를 사용하고요. 직류에서는 접촉식 검정기를 사용하는데요. 비접촉식 검정기를 교류 구간에서 사용하다가 해당 관할 부서장님이나 관내에서 교류지만 접촉식을 사용하세요 할 때는 접촉식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이게 교류에서는 비접촉식만 써야 된다. 직류에서는 접촉식 검정기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 해당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검정기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접촉식 검정기로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활성 경보기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꼭 당부드리는 거는 활성 경보기는 소지하기도 편하고 금액도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는데 꼭 여번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성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작동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잘 울리던, 명량하게 울립니다. 삐삐삐삐 울리던 경보기가 배터리가 교체 주기가 되면 조금씩 늘어지게 됩니다. 삐삐삐. 하지만 그게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 주긴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여분을 준비하셔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비접촉식 검정기를 사용할 때 배터리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는 절대 일어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활성 경보기를 사용하실 때에는 여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